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작은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개발자 채용 사이트의 두 번째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제형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코드 인터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과제형 챌린지는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 코드와 결과물을 전달을 해서 그걸 평가받는 그러한 채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딩 인터뷰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코딩 인터뷰가 싫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해요. 코딩 인터뷰라는 게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무조건 유리해요. 인터뷰 질문도 사실 문제은행 같은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었던 질문이 나왔다 라고 하면 운이 좋게도 그 코딩 인터뷰를 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질문은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질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풀었던 문제 혹은 두 번 풀었던 문제를 푸는 것과 맨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코딩 인터뷰를 하다 보면 또 떨리고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의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발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코딩 인터뷰 문제를 많이 본 사람이 이득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로는 코딩 인터뷰를 아주 잘 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무를 잘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시험을 잘 보는 사람과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문제 암기도 잘하고 코딩 인터뷰를 잘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때 암기하고 알아놨던 알고리즘이 실무에는 쓰이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퀵소트라는 게 있죠. 데이터셋을 정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보고 퀵소트를 구현해 봐라 라고 하면은 제한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실무에서는 퀵소트를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저는 자바를 쓰니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 클래스에 소트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어레이 리스트를 소팅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바 레퍼런스를 찾아서 도대체 소트라는 게 어떠한 정렬 알고리즘을 쓰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저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쓰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다라는 것을 거기다 넣어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잘하는 사람이 그걸 넣어놨으니까 제가 구현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정말 깊게 들어가서 데이터셋에 따른 최적의 정렬 방법, 논문을 보고 최적화를 이루어야 되는 곳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좀 더 코드 생산성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무를 할 때에는 좀 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취업 준비를 잘 하지 않아요. 개발은 정말 잘하는데 무언가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아마 코딩 인터뷰 같은 거 정말 못 볼 거예요. 아니 귀찮다라고 안 할 친구입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과제형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딩 테스트가 무조건 나쁘고 과제형 챌린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성, 기술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취업 방식을 택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코딩 인터뷰의 대안으로 과제형 챌린지라는 걸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과제형 챌린지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라인에서 했었던 과제형 챌린지는 파일 첨부가 가능한 메모장 앱을 만드는 그런 챌린지였어요. 초보자도 메모장 만들 수 있고 정말로 개발을 잘하는 사람도 메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사용자 프렌들리하고 어떠한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코드를 간결하고 깔끔하고 생산성이 높게 만들었느냐, 아마 이런 걸 볼 거예요. 안드로이드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마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를 잘 관리해야 될 거고요. 마치 메모장을 만들었는데 딴 앱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내가 메모를 하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려. 이런 거는 사용자 프렌들리 하진 않잖아요. 사진을 첨부한다고 하면은 EXIF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도 바로 세워서 저장을 하고, 사진 사이즈가 너무나 크면은 리사이징도 하고, 아마 이런 식의 디테일한 기술들을 아주 잘 활용해서 좋은 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역시나 이 챌린지도 대학을 막 졸업하신 분이나 경력이 2년 이하인 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이 챌린지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과제형 챌린지라는 게 다른 코딩 인터뷰와는 다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코딩 인터뷰는 뭐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건데 과제형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두고서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 며칠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제형 챌린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과제를 주어줌으로써 그 문제를 푸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내 스스로 만들긴 어려운데 남이 지정해주고 데드라인까지 있으면 조금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지정해준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제를 열심히 했더니 취업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머스에서는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준다라고 해요. 내가 했었던 코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기회는 흔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출한 모든 분들에게 피드백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과제를 함으로써 나에게 포트폴리오가 한 개 더 생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억지로 만들지 않고 취업 시도를 하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과제를 함으로써 나에게 개발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3가지만 얘기하는데 5가지나 돼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안 할 이유가 역시 전혀 없겠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지원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썸머 인턴도 그렇고 이런 과제형 챌린지도 그렇고 사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남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셔야지 더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제형 챌린지라는 게 너무나 좋은데 이게 프로그래머스나 아니면 채용을 하려는 회사에 약간 부담이 되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고, 프로그래머스에서는 이런 코드를 보면서 평가를 다 내려줘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지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코딩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없었다 라고 알려주는 반면, 과제라는 것은 평가 항목이 되게 많을 테고 평가가 쉽지가 않겠죠. 채용하는 쪽에서는 좀 더 부담이 많지만 구직을 하는 쪽에서는 완전 이득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형 챌린지라는 게 없어지지 않고 널리 사용되기를 기도를 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도를 하는 프로그래머스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채용 시도를 챌린지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과제형 챌린지가 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스를 자주 방문하시면서 어떠한 챌린지가 올라올지, 나에게 맞는 챌린지가 있을지를 계속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